자, 음원 17주차 거기 보시면 자, 가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시는 이제 잡노래인데 오른쪽에 잡노래 풀이를 선생님이 해놨어요. 그래서 풀이하고 비교해 가시면서 푸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게 평가원 문제이기 때문에 이 고3들이 풀 때는 이 잡노래를 알고 들어갔어요. 열심히 한 친구들은. 근데 여러분들은 처음이니까 그래서 해놨으니까 자, 요거 보시면서 뒤에 우리가 수필까지 해서 자, 1, 2, 3, 4. 자, 시간 드립니다. 자, 이거 한번 풀어보자. 자, 시작. 명 맞구나. 조금만 잘 생각하면 1번이 좀 어려울 수 있고 2, 3, 4번은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선생님이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들이 다 그대로 반영되어 있어요.
이걸 읽을 때도 이렇게 눈으로 보면 오래 걸린다니까. 오래 걸리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정서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체크하면서 읽는 게 눈에 확실히 보여. 그치? 자, 2분. 자, 시간 더 필요한 사람? 오케이. 1분만 더 줄게. 자, 됐습니다. 자, 가시부터 볼게. 자, 첩첩 바위 사이를 미친 듯 달려서 겹겹의 봉우리 울리니. 이때 우리가 나중에는 쌤이 만약에 수특이나 수원에서 최치원이 나오면 그때 설명할 수 있는데, 최치원은 무조건 둘로 나눠져요. 속세에 대한 단절과 그 다음에 자기 역량을 펼칠 수 없는 현실에 대한 한탄. 시가 이 두 가지 종류밖에 없어요. 특히 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가볍게 볼게요. 자, 첩첩 V표 쳤어야 돼. 첩첩 V표. 바위 사이를 미친 듯 달려서 물이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이제 화류라는 표현을 쓰는데 몰라도 되고요. 겹겹 봉우리 울리니. 지척 필수어휘. 가까운 거리 이런 뜻이야. 지척은 가까운 거리. 지척은 가까운 거리. 가까운 거리에서 하는 말소리가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자, 말소리 세모. 이 말소리는 속세 소리입니다. 속세 소리. 속세. 늘 시비하는 소리. 긍정, 부정? 부정. 세모. 시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시비거냐 그거예요. 옳고 그름을 가리다 이런 뜻입니다. 시비하는 소리가 귀에 들릴까? 자, 이거를 우리가 이해 못하면, 자, 요거 우리가 중요합니다. 리을쉐라. 그렇지. 어머나. 뭐뭐 할까 두렵다 이런 뜻이에요. 두렵다, 염려하다 이런 뜻입니다. 요거 사실 우리 어디서 배웠냐면 정읍사에서 배웠어. 디딜쉐라. 디딜까 두려워서 뭐 이렇게 배웠었습니다. 자, 두려워서. 그러니까 시비하는 소리는 부정이 되고요. 짐짓 흐르는 물동그라미. 자, 온 산을 둘러버렸다네. 산동그라미. 자, 그래서 이런 상황입니다. 산이 여기 있잖아요. 자, 그래서 물로 둘러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속세 소리가 오겠죠? 이것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차단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마지막 종장에 거기다 쓰세요. 자, 단절. 그렇지. 단절감을 나타내는 거예요. 나는 속세로부터 나가지 않을 거야. 이런 얘기입니다. 그 속세 소리를 완전히 차단할 거야. 이런 얘기예요. 왜냐면,
최치원이 이제 당나라에 유학 갔다 와서 이제 자신의 어떤 개혁 의지를 펼치려고 그랬어. 자, 그런데 신라에는 뭐가 있었지? 골품제가 있었지. 그렇지? 그래서 진골과, 즉 성골과 진골이 아니면 어떠한 것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최치원은 육두품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개혁 의지가 꺾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예 제가야산, 제짓다, 가야산 독서당에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가야산 독서당에 들어가서 그냥 나는 속세와 완전 단절할 거야. 자,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가죠? 그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가 속세와 그 다음에 그러니까 속세를 단절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대조적인 두 상황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죠? 있는 거고요. 자, 나시 볼게요. 자마자마 깊은 자마 인내스에 쌓인 자마. 자,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자마자마 깊은 자마 인내 눈에 쌓인 자마. 혹시 여기에서 A 구조가 보이니? 보여요? 그러니까 자마자마 이게 A, 깊은 자마 이게 A, 인내 눈에 이게 B, 그 다음에 쌓인 자마 이게 보통 A. 간간히 출제가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야. 자마자마. 자, 그러니까 A, B, A 구조. 철저하게 3번 반복되는 거예요. 어쨌거나 4음보니까, 그지? 자마자마, 잠. 깊은 자마, 잠. 그 다음에 인내 눈에 B, 쌓인 자마, 잠, A. 됐습니까? A의 B의 구조를 잡아내셔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자마라고 불렀잖아. 그럼 여러분들 동그라미 쳤어야 되는 거야. 이해가죠? 동그라미 쳤어야 되는 거야. 자, 그럼 얘가 뭔데? 불렀잖아. 그럼 부름이라는 건 뭐라 그랬어, 쌤이? 청자. 그러니까 어디까지 가야 돼, 사후 과정이? 이렇게만 적으면 되겠죠? 대화체, 말을 건네는 방식. 여기까지 이제 가야 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사람이 아닌 걸 불렀으니까 이거 뭐라고 합니까, 우리? 그렇죠. 잘한다, 우리 애기들. 의인아, 이렇게 가는 거야. 됐죠? 이게 핵심이야. 염치불구하고 인해자마, 검치두덕 인해자마, 어제 간밤에 오던 자마, 오늘 아침 다시 오네. 자마자마 무슨 잠인고, 가라 멀리 가라. 됐죠? 그래, 잠에 대해서 화자의 태도는 긍정, 부정? 부정, 그렇지. 그럼 멀리 가라라고 거기다 물결 쳤어야 돼. 가라 멀리 가라. 이게 태도, 어떤 정서와 태도가 나와 있잖아. 그럼 거기다 적으세요. 단절거리. 그렇죠. 이게 눈에 들어오면 됩니다. 단절거리가. 자, 세상 사람 무수히 많은데 구태여 너는 갈 데가 없어서 원하지 않는 이내 눈에 이렇게 다시 왔느냐. 오른쪽에 원망 정도로 적어봐. 그리고 밑으로 4줄 묶으세요. 주야부터 등단고니까지. 자, 4줄 묶어. 가자. 주야 밤낮으로 필수어휘. 필수어휘 암기. 주야 밤낮으로. 그러니까 주가 이제 그 낮이라는 뜻입니다. 백주대낮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그치? 주야의 밤낮으로 한가하여서. 자, 아는 한자 뭐가 보이니? 월, 이거 눈에 보이죠? 그렇지, 그래. 달 뜨는 창문에 혼자 앉아서 삼사경 깊은 밤을 헛되이 보내면서 잠 못 들어 한탄하는 그런 사람 있지만은, 이해 갑니까? 그런 사람 있지만은, 자, 무상불청, 뭐라도 됩니다. 불청, 원하지 않은 원망소리, 물결, 원망소리, 물결,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뭐야? 원망하는 거야? 원망소리를 올 때마다 듣는 고니, 고니는 이제 내 아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왜? 올 때마다 원망소리를 듣는 거니? 됐습니까? 그럼 여기 우리가 보시면, 이게 묶었죠? 그러면 여기 이 부분이 바로 화자와 대비되는 상황이죠. 화자는 지금 잠이 너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화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야, 잠 못 자는 사람 많은데 왜 나한테 와서 욕먹어? 이해가죠? 지금 그 얘기야. 자, 석반을 거치고, 석반이라는 건 저녁밥입니다. 자, 거두치고 황혼이, 자, 황혼 네모, 시간적 배경입니다. 저녁이 될 듯 말 듯 낮에 못한 남은 일을 밤에 하려고 마음먹고. 요거 물결, 밤에 하려고 마음먹고. 자, 당연히 황혼이라서 섬섬옥수. 섬섬옥수는요, 하얀 여인의 손을 섬섬옥수라 그래. 하얀 여인의 손. 자, 손을 들어서 등잔 앞에 고개 숙여. 실 한 바람, 바느질이죠? 여자가 하는 건 바느질이야. 실 한 바람 불어내어서 드문드문 즐긋 바늘 두어뜸 뜯을 말듯 난데없는 이 잠이 소리 없이 달려오네.
눈썹 속에 숨었는가? 눈알로 솟아 올라오는가? 이런 게 해학적입니다. 인원전은 왕래하며 무슨 요수 피우는가? 원망입니다. 맑고 맑은 이내 눈이 이 절로절로 희미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공부하려고 하는데 잠이 계속 오는 그런 거죠. 그치? 자, 다는요, 수필입니다. 자, 선생님이 어떻게, 자, 수필 보세요. 10번만. 자, 수필 같은 경우는 선생님 보통 세 가지로 볼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자, 첫 번째는 경험이에요. 자, 경험에 대한, 그 다음에 성찰, 그리고 그에 대한, 자, 깨달음 나오죠. 이때 경험이라는 건 사물의 속성도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것이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개인적 서정입니다. 개인적 정서를 많이 드러내고요. 자, 세 번째는 바로 세태 비판이죠. 시대현실 비판입니다. 요 흐름이에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사실은 뭘 가지고 이야기하냐면요. 이거에서 긍정과 부정을 이야기하게 되죠. 그래서 이 긍정 같은 경우는 사실 당부와 권고, 그 다음에 부정이라는 것은 당부 권고 말고, 자, 당부 권고, 말이 안 되네. 자, 깨달음이라는 건 교훈성으로 가기 때문에 플러스는 당부와 권고, 마이너스는 경계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딱 보니까 나는 물을 보고 있다. 이렇게 나오잖아? 그 물 동그라미 잡아. 제목이 뭐야? 물이야. 그럼 물을 머릿속에 집중하고 읽으셔야 돼. 이때, 자, 선생님 이렇게 나온다 그랬지? 긍부만 잘 체크하시면 돼. 긍부만. 그럼 선생님이 이렇게 체크할 거야. 두 번째 줄, 아름답다, 물결점. 자, 그 다음에 물이 어떻대? 오른쪽으로 올라가 봐. 자, 세 번째 줄에 뭐가 보였어? 즐겁게 노래하며, 이거 물결점. 자, 물은 아름답다, 물결점. 됐죠? 그 다음 달러 넘어갈게. 또 물이 어떻대? 즐겁다, 물결점. 여기는 딱 보니까 전부 다 뭐야? 개인적 서정으로 나오지. 그치? 개인적 서정. 마찬가지야. 마지막 줄 보세요. 또 어떤 단어 눈에 보여? 즐거움인가? 눈에 보이지? 그 다음 달러 넘어갈게. 물은 성스럽다, 물결. 그럼 나머지는 성스럽다는 얘기. 그리고 또 하나 봐봐. 무심히 흐르는데. 자, 별. 자, 물고기와 별주부가 자, 이 물의 품에 살고 논밭 과수원이 이 무심한 물결쳐. 질문 던집니다. 무심이란 무슨 뜻이야? 우리 많이 배워왔어. 고전 시가에서. 어디서 배웠냐면 사대부의 지향적 가치에서 배웠어. 무심무욕 이렇게 배웠어. 무심무욕. 이게 무슨 뜻이라고 했어? 무심무욕 자연친화. 그러면 무심무욕은 욕심이 없다. 그렇지. 이거 우리 1년간 배웠잖아요. 욕심이 없다. 이게 눈에 들어와야 되는 거야. 자, 우리가 욕심이 없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몇 번 문제? 4번 문제 봐봐.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와? 그래, 3번이 눈에 들어오잖아. 이해가죠? 이게 무심무욕. 우리가 욕심 없음. 이거 많이 했었어.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니까 뭐 마무리하죠.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 봐봐. 자, 우선 통에 다 끊어, 얘들아. 통에 다 끊어. 통에 전부 다 끊어. 자, 통에 전부 다 끊습니다. 자, 제일 먼저 날릴 수 있는 게 우선 내용선지와 형식선지를 구분하십니다. 동그라미 5번 제일 먼저 날리죠. 맞습니까? 현실 비판 없죠? 그치? 자, 여기서 늘 얘기하는 현실은 부조리한 시대 현실을 나타내는 거예요. 됐죠? 자, 우선 다해는 현실 비판 없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사물의 속성, 물의 속성을 부각시키는 건 맞아요. 그쵸? 자, 그런데 우리가 가 같은 경우는 가가 물의 속성이니? 아니지. 물은 그냥 흐르는 건데 내가 이걸로 막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속성이 아닙니다. 속성을 다른 말로 바꿀게. 특성과 섭리야. 속성은 특성과 섭리라는 뜻이야. 자연의 섭리.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니까 이미지를 선명하게, 이건 웬만하면 맞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형식선지고요. 자, 그 다음에 1번 보면, 그치? 화자의 처지를 드러내는 건 당연하겠죠? 그쵸? 화자에 당연한 거야. 자, 그렇다면 먼저 1번 선지 볼게요. 화자의 처지는 가나다 모두 있습니다. 자, 가나다는요. 가나에 화자의 처지가 있고요.
그러면 대조가 있니 없니만 살펴보면 돼. 그렇지? 대조 있죠. 정답 몇 번? 1번. 이렇게 가야 돼. 이때 도치 있잖아요. 도치. 자, 도치라는 것은 이거는 어순을 바꾸는 거거든요. 어순을 트랜스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주어 다음에 마지막에 늘 서술어가 와야 돼. 그런데 마지막에 서술어가 아니면 무조건 도치입니다. 그러니까 주어로 끝난다. 뭐뭐 했다, 뭐뭐 했느냐 이렇게 끝나야지. 주어로 끝나거나 목적어로 끝나거나 부사어로 끝나면 무조건 도치입니다. 그래서 나와 다가 있잖아요. 그럼 다만 살펴보는 게 더 편하죠. 나를 봐도 되고요. 다 보니까 있다, 흘러간다. 그러니까 문장만 빨리 보는 거야. 흘러가고 있다, 있는 것인가, 즐겁기도 하다 쭉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럼 도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풉니다. 2번 볼게요. 보기를 통해 나를 감상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세 번째 줄에 여인들의 애완에 물결치셨어야 돼. 그래서 이런 것들 바로 여인들의 애완. 이게 주제잖아요. 그 정서라고 보셔도 되고. 자, 그리고 나서 밑으로 하나, 둘, 세 번째 줄 내려오시면 자물, 원망. 이게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럼 그러면 텍스트에 무조건 원망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이해하셨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줄, 해학적인 태도. 요거 물결 들어가야죠. 그리고 앞에 하나 더 있지. 신세한탄. 해학적은 재밌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문장이 거기다 체크했어야지. 뭐가 눈에 들어와? 의지가 눈에 들어오잖아. 됐습니까? 보기가 나왔어. 그럼 가보자. 동그라미 2번 봐봐. 잠을 못 들어 한탄하는데 여기서 끊어. 자, 끊었지? 여기까지가 뭐야? 텍스트. 자, 그러면 자, 이게 텍스트야. 잠을 쫓으는 의지. 의지는 보기에 있지. 맞아요? 이게 바로 뭐니? 보기라고 적어. 됐지? 그럼 이제 세 번째 사고 과정이 뭐야? 잠들어 한탄하는 게 의지니? 이렇게 대응성을 살펴봐야지. 대응성. 문항은 대응성이야. 자, 잠 못 들어 한탄하는데 보세요. 3, 4경 깊은 밤을 헛되이 보내면서 잠이 못 들어 한탄하는데 그런 사람 있지만은 그런 사람이 화자니 아니면 다른 사람이니? 다른 사람이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의지가 있어 없어? 없죠. 정답 몇 번? 2번. 그렇지.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자, 보셔야 돼요. 선지 보자. 자, 보기 잘 봐. 앞에는 텍스트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 1번입니다. 반드시 끊어줘야 돼, 무조건. 무조건 끊어줘야 돼. 보기가 나왔을 때. 뒤에는 보기와의 연관성을 모르고 의지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럼 보기와의 연관성 잡습니다. 세 번째가 중요하죠. 요 세 번째는 뭐가 되는 거야? 대응성을 잡는 거예요. 잠 못 들어 한탄하는 건 의지니? 혹은 잠 못 들어 한탄하는 건 화자니? 이걸 묻는 거잖아. 여기까지 이해갑니까? 아니죠. 자, 따라서 이 3번에 딱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문제가 몇 점짜리가 나온다? 3점. 왜? 세 번의 사고 과정을 거쳐야 되니까. 그치? 요거 익숙해져야 된다. 익숙해져야 돼. 독서 같은 경우는 보통 인과가 많았죠. 인과가 많았어요. 텍스트와 보기의 인과. 자, 그런데 보통 문학에서는 대응성이 대부분이에요. 알겠지? 이렇게. 자, 3번. 자, 기억은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기억은? 자, 기억 물 플러스죠. 자, 니은 보세요. 니은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플러스요. 두 개 다 플러스인 거 찾으시면 됩니다. 정답? 4번. 이해 갑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쌤, 1번에 교훈도 플러스니까 맞지 않아요? 교훈성 어디서 나온다고요? 수필. 이해 갑니까? 교훈성은 수필에서 나오는 거예요. 만일 시에서도 교훈성이 나올 수 있다면 어떤 얘기가 나와야 돼? 고전시가에서는 무조건 유교적으로 나와줘야지. 그렇지. 됐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돼.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올게요. 자, 4번 갑니다. 4번에 지향물결죠. 자, 당연히 예전에 기억납니까? 운문과 산문이 함께 나올 때는 같이 지향성으로 읽어라 이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지향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향하는 인간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러니까 마지막에 뭐예요? 깨달음이 나오죠. 그렇죠? 성찰한 거죠. 물이라는 것은 욕심 없이 다른 애들한테 도움을 줘.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늘 인간으로 치환해야 되는 거죠. 물의 속성을 통해서 인간을 치환합니다. 인간의 삶. 자, 잘했어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어머나 이거 은근히 많이 틀린다 이거. 자, 독서 18주차. 자, 시작.
자, 2분. 자, 시간도 필요한 사람? 자, 갈게요. 자, 거기 보시면 1번의 정답은 4번이고요. 내적 욕구가 강해진다기보다는 해방이 되죠. 1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자, 2번의 정답 4번이에요. 그 다음에 3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럼 요거 하나 좀 가볍게 한번 볼게요. 자, 텍스트 볼게. 자, 우리는 옷을 벗어요. 그래서 얘기가 쭉 나오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얘기 나오냐면 위에서 둘, 넷, 5번째 줄 자신의 의식도 벗어서 한쪽 구석에 치워둡니다. 그쵸? 요거 우리가 체크가 됐어야 되고 신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잠든다는 것은 자, 늘 끊어줘야지. 잠든다는 것은 자, 평온하고 안락한 자궁 안의 시절로 되돌아가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래서 밑에 똑같은 말 태아와 같은 자세 이 얘기가 나오죠. 마찬가지로 정신 상태는 자, 정신도 체크하시고 위에 신체 나왔잖아. 이제 정신적인 측면으로 보면 밑줄 쳤어야죠. 의식의 세계에서 거의 완전히 물러나 있으며 자, 외부에 대한 관심도 정지가 됩니다. 자, 우리는 자, 꿈 오른쪽 끝에 정신적인 상태로 알아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기 나오면서 자, 어떤 말? 자기중심적이란 말이 눈에 들어와야지. 그렇지? 이걸 뭐라고 합니까? 수면 상태 나르시시즘이라고 한대요. 이 정도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정신의 작용 방향이 자, 뭐 외부에 대한 관심도 정리된다 그랬지. 첫 번째 단락에서. 그래서 어디로 가는 거야? 자기 자신으로 바뀌게 합니다. 자기 자신. 또한 그 다음에 어떤 얘기 나와요? 진단 능력입니다. 진단 능력에 대해서 진단 동그라미 쳤어야 돼. 자, 그 이유는 뭐냐면 모든 감각이 크게 과장돼서 정신적이거나 신체적인 이상 증상이 자, 더 분명하게 감지된다. 그래서 이렇게 체크해 주면 돼요. 그래서 꿈의 과장성 역시 꿈의 과장성도 동그라미 쳐야죠. 정신적 에너지가 어디로 와? 자, 자신으로 들어옵니다. 정신적 에너지가. 자, 오른쪽 넘어갈게요. 꿈은 인간의 내면 세계를 외면화한대요. 자, 거기다 밑줄 쳤어야 됩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 투사. 그러니까 내면 세계 다른 말로 바꿀래? 심리. 심리 다른 말로 바꿀래? 정서. 됐습니까? 이것을 외면화한대요. 구체화시킨대요. 자, 그래서 이걸 투사라고 합니다. 투사 동그라미 잡고요. 우리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냐? 투사랑 비슷한 말. 그래, 맞아. 투영이 투사야. 조금 어려울 수 있었는데 투영이 투사야. 우리는 꿈속에서 자, 밑줄 쭉 쳤어야 돼. 평소에는 억누르고 있던 내적 욕구나 욕구냐? 아닙니다. 내적 욕구나 콤플렉스를 민감하게 느끼고 여기까지가 어떤 얘기? 내면 세계. 됐습니까? 내면 세계. 투사를 통해서 뒤에 어떤 얘기? 외면화. 그러니까 외면은 어때? 구체화 보이지. 추상의 구체화잖아. 그렇지. 이렇게 읽었어야지. 읽을 때. 자, 예를 들어서 죽은 동료 밑줄 쳐봐. 밑줄 쳐. 자, 이것은 뭐가 뭐가 구체화된 거야? 밑에 줄에 죄책감. 그렇지. 죄책감이 죽은 동료의 자, 꿈으로 자, 나온다 이런 얘기죠. 마달라. 꿈이 중요한 까닭은 밑에 밑줄 쭉 쳐. 무의식의 세계를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대요. 자, 그래서 전체 흐름에 우리가 마무리가 되고요. 밑에서 세 번째 줄 오른쪽 끝에 우리는 정신의 옷을 벗기를 기다려서 비로소 그 사람의 내면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꿈은 뭘 보여준다? 내면을 보여준다. 여기서 이제 어떤 사람들 예지몽이라 그래서 막 나오지. 그래서 언제야? 올해입니다. 2025년 7월 정확한 날 7월 12일인가? 일본에 엄청난 쓰나미가 나서 지진이 난다는 얘기가 있어. 7월 달에 일본 가능하면 가지 마세요. 그냥 예언은 미신인데 조심하면 좋잖아.
좀 들어요. 자, 그래서 1번에 보면 내적 욕구가 강해진다. 자, 이런 말은 없습니다. 오히려 해방이 되는 거예요. 정신을 다 이렇게 놓는 거. 자, 2번이 여러 관점 아니죠? 그렇지? 즉 학자가 뭐 2개 이상, 3개 이상 나오지 않았죠? 3번 볼게요. 성계형이 아직 왕이 되기 전에 사흘 연달아 자 스금 꾸었습니다. 하루 석갈에 셋을 지고 길을 가더니 다음 날에는 양을 만나서 뿔을 잡자 뿔이 모두 빠졌고요. 마지막 날에는요 금을 그어요. 스님이 이야기하기를 등에 석갈에 셋을 지었으니 이는 임금 왕자고요. 양자의 두 뿔과 꼬리를 뺐습니다. 그랬더니 또 왕자죠. 양자에서 꼬리하고 그 다음에 땅에 짝대기로 금을 그었으니 이도 왕이다. 그래서 왕왕왕 자 이렇게 나왔네요. 자 이것은 바로 뭐냐면 자 꿈을 해석한 거죠. 현실에서 네가 왕이 될 것이다라는 거잖아요. 그치? 자 그렇다면 정답은 3번이죠. 왕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투사된 것이다. 됐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그래서 뭐 무슨 하늘 얘기 전혀 없고요. 여론 퍼뜨리는 얘기 없고요. 그 다음에 고려왕조 멸망 예견한 사람 이 얘기가 왜 나오니? 이거 근거 자체가 없고요. 그 다음에 오래전부터 전해왔다? 자 이런 얘기 없죠. 그러니까 정답은 우리가 3번 이렇게 가는 겁니다. 1번에 4번 있잖아요. 그 강해진다. 그 민감화가 강해진다는 다시 못 알아들었어? 여기 지문은 지문에서 어디? 여기서 민감하게 느낀다고 돼. 그게 어디 있어? 라달락에. 라달락의 네 번째 줄. 라달락의 네 번째 줄. 이걸 봤구나. 잘 봐. 우리는 꿈속에서 평소에 억누르고 있던 내적 욕구나 컴플렉스를 민감하게 느끼고 그것을 투사를 통해서 외적인 형태로 구체화. 잠잘 때는 깨어있을 때 내적 욕구가 더 강해진다. 요거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 근데 민감하게 느끼는 거하고 욕구가 강해지는 거는 좀 다른 거예요. 조금 살짝 다르다고 우리가 봐줘야 돼. 그래서 나머지 것들 보면 1번 맞고요. 2번 맞고요. 그 다음에 3번, 5번 다 맞죠? 그렇지? 그럼 조금 더 애매한 부분을 찾아냈었어야지. 민감하게 느끼는 것과 욕구가 강해지는 건 다릅니다. 즉 내가 배고픔을 민감하게 느끼는 거하고요. 먹어야겠다라는 이게 강해지는 건 다른 거죠. 그렇지?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 자, 됐습니다. 너 그거 알아? 가위 눌려본 적 있는 사람? 있구나. 가위 안 눌렸어? 가위 눌려본 적 없어? 보통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기가 많이 약하면 가위를 눌린다. 이런 표현도 있고요. 그리고 풍수지리에 의해서 여기에 이제 그 뭐라고 하죠? 물길인가? 물길이 그러니까 수맥이라고 하죠. 그게 가로질러 가는 그 부분에 나의 침대나 방이 있으면 기가 이렇게 약해져서 뭘 느낀다라고 하는데 선생님이 다른 부분으로 한번 해석 한번 해드릴까요? 나중에 대학생이 되시면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어디 가서 유식한 척 할 수 있어요. 선생님은 이제 그 얘기 사실 뭐 책은요 유식해 보이려고 읽는 거야. 책은 읽으려고 사는 게 아니다. 책은 꽂아놓고 감상하기 위해서. 자, 나이 먹으면 책 진짜 못 읽어. 재밌는 얘기 해줄게. 자, 늘 말씀드립니다. 믿거나 말거나. 이게 중요한 거야. 믿거나 말거나. 그게 있습니다. 자,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은 기가 이렇게 나온대요. 기가 어디서 나오냐면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외면화되는 것을 우리는 three eyes가 그래서 제3의 눈이라는 것이 이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미국 달러 지폐 보면 여기 피라미드의 제3의 눈동자 느낌. 그리고 가끔 보면 여기에서 이거 시만이라 그래서 이게 열려서 미래를 예언하고 상대의 마음을 읽고
기록에 따르면요. 저희 티벳 있잖아요. 티벳 라마교에서는 물리적으로 제3의 눈을 할 수 있었다고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만화에서도 가끔 막 광선 어디서 나가 여기서 막 나가서 그죠? 그런 거예요. 여기 두 눈을 이렇게 여기 있잖아요. 두덩이를 살짝 누르고 눈을 감은 상태에서 여기 가운데를 보시면요. 은색으로 동그란 구슬 하나가 보일 거예요. 그걸 시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만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게 살짝만 꾹 누르면 아파요. 그럼 눈알 나옵니다. 살짝만 누르고 가운데를 보시면 동그란 게 막 구슬처럼 돌아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보통 심령 사진이라 그래서 영혼을 찍는 그런 사진, 어떻게 찍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사진에 보면, 인증된 사진들 보면 사람이 죽잖아요. 그럼 영혼이 일어설 때 여기에서 이렇게 이어져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정령이 있다고 이야기하죠. 정령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정령을 한 글자로 뭐라고 하면 혼이라고 해요. 근데 인간만이 뭘 가지고 있냐면 영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걸 영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안광이라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영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개나 고양이 있잖아요. 이렇게 눈 계속 보세요. 얘네들이 피합니다. 인간의 이 영혼이라는 것 때문에 본인이 눌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자나 호랑이 이런 것도 가끔 이제 보면 눈을 그대로 계속 바라봐야 된다 그러죠. 뒤돌아섰을 때 공격합니다. 그래서 천천히 가야 되죠. 그래서 눈을 피해요. 그래서 인간의 이 눈빛. 그래서 가끔 우리가 만화에선 이 눈빛으로, 이 눈빛의 영혼, 혼만이니까 영도 있기 때문에 이것의 기세, 이걸 우리는 패기 혹은 패왕색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거 있잖아. 눈빛으로. 자, 눈빛 보고 막 영화 같은 거 보면 이렇게 탁 찌르보면, 막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게 다, 즉, 눈에서 감정이 나오는 거야. 동물의 눈에서 감정이 안 나오거든요. 그지? 그게 바로 영혼이에요. 자, 그래서 영혼을 바탕으로 해서,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사람을 둘러싸고 있다고 하죠.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녀석을 우리는 기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특정 만화에선 저것을 패기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특정 만화에선 저것을 차크라라고 하기도 합니다. 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도에는 이걸 차크라라고 하죠. 이걸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선생님 되게 전문가 같지? 그래서 이 바깥은 바로 외부를 보호하는 거고요. 자, 하나 더 있어야 돼. 이렇게. 이거 안쪽은 바로 이제 내부를 보호하는 겁니다. 즉, 여기에는 바로 현실 세계, 형이하학의 세계,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끼는 감각적 세계고요. 바깥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형이상학의 세계예요. 쉽게 갈게요. 귀신의 세계예요. 자, 그리고 요 가운데 이것이 바로 경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여러 가지 색깔이 돌아요. 총 5가지 색깔로 돕니다. 그래서 5가지 색깔로 쭉 돌아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 사람의 상황이 어떤지를 알 수 있고요. 이 기의 형태가 이제 수호령이라고 이제 나오게 되죠. 사람은 누구나 수호령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 수호령이라는 것이 태어날 때 생겨집니다. 그래서 이 수호령이 강한 사람이 있고요, 약한 사람이 있어요. 인간의 감각은 몇 개? 5개. 눈, 코, 입, 귀, 피부. 그런데 이걸로 구체적이고 선명하지 않을 수 있게 또 하나의 감각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께 졸다가 딱 눈을 떴는데 내릴 때야. 아니면 시험 문제에서 도저히 몰라서 찍었는데 맞아. 이런 것들은 바로 뭐냐면 6번째 감각입니다. 그것을 그래서 우린 뭐라 그래? 육감. 그 육감이 바로 수호령의 도움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믿거나 말거나 이게 중요해. 수호령의 도움입니다. 그래서 이 기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자, 저기 이제 사람이 있을 때 저 사람의 기의 색깔을 보고 이 사람이 지금 큰 병에 걸렸다, 병에 걸리지 않았다 라고 해서 동양에서는 맥을 잡는 거예요. 그 기의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래서 이제 침으로써 그 막힌 걸 뚫어버리는 거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이 잠을 자잖아요. 무의식의 세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들이 전부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사라져서 아무것도 얘를 통제하지 못해요. 그래서 자는 사람한테 빵 같은 거 이렇게 입에 넣잖아요. 그냥 씹어 먹습니다. 혹여 파리 같은 거 입에 넣으면 먹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무의식 세계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적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꿈속에서 목을 다쳤는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목이 아파.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가 얘기하는 이론은 이게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혼이 또 다른 내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얘가 무의식의 세계, 아까 현상 세계가 아닌 형이상학의 세계를 막 여행합니다. 그래서 보면 꿈속에서 뭔가를 만졌는데 손으로 탁 느껴질 때가 있지. 그치? 색깔. 원래 꿈은 대부분이 흑백인데 색깔로 우리가 보일 수도 있고. 그치? 자, 그래서 얘가 막 여행해요. 그래서 얘가 보고, 듣고, 느끼는 이런 것들이 그대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내가 의식세계로 돌아오려고 할 때, 그럼 얘도 어떻게 해요? 돌아와야죠. 돌아오는데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균열이 생깁니다. 그래서 갑자기 기가 이렇게 생겨져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의식세계로 돌아올 때. 그러니까 반 정도 이제 비몽사몽간에. 그럼 얘가 들어와 못 들어와? 못 들어와. 근데 얘가 들어오려고 노력을 하겠죠. 근데 얘가 빠져나갔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몸이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여. 그렇지. 그게 바로 가위야. 그럼 눈을 뜨면 뭔가 막 보이거든요? 그냥 내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발가락을 막 움직여요. 발가락. 막 꼼짝꼼짝해서 발가락이 딱 움직여주면 눈을 딱 뜨면 조용한 거예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지. 그래서 재밌는 건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나왔잖아. 그럼 보면 얘가 막 돌아다녀야 되잖아. 돌아다니자 느끼고 얘는 계속 자고 있어야 되잖아. 근데 얘가 손을 들면 얘도 손을 들어요. 얘가 걸어 나가면 얘도 걸어 나가요. 신체적인 게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런 거 뭐라고 한다? 목류병. 그래서 빵을 정말로 싫어하는 사람이 목류병에 걸려서 편의점에 가서 빵을 사 먹고 돌아오는 게 우리나라 카메라에 찍혔죠. 근데 그 사람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목류병에 걸린 사람들은 늘 자기 전에 마지막에 본 사람, 아니면 마지막에 인상 깊게 됐던 그 부분들을 따라한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런 사례들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서 뭐 미국 같은 경우는 그 크리스마스 이브날 한 가족이 살해당하는 게 있었는데 결국 범인이 밝혀졌는데 범인은 6살 아이였습니다. 얘는 꿈속에서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엄청 꿈속에서 이렇게 뭔가를 한 거야. 근데 그것을 얘가 칼을 들고 왔다 갔다가 방들을 왔다 갔다 해서 봐 죽은 거예요. 꿈속에서 뭔가가 있어서 꿈속에 뭐 싸웠던가 찌렀던가. 그래서 결국 이 아이는 무죄예요. 무죄고 그건 완전히 덮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무의식 상태에서 벌어진 목류병이라서. 이렇게 된 거야. 우리나라에서도 뭐 그런 경우는 되게 많고요. 그래서 이 목류병 같은 경우는 너무 많아. 자고 일어나서 일본에 어떤 펜션이 있는데 그 신혼부부가 거기에 이제 잠을 자는데요. 베란다에서 누군가 실루엣이 막 있는 거야. 보니까 어떤 여인이 거기에 어떤 이 여인이 자기 남자친구하고 펜션에 왔다가 어떤 이유로 해서 남자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잊지 못해서 2km 바깥에 있는 곳에서 잠을 자면 이렇게 걸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난간에서 이렇게 서성이는 거예요. 목류병. 그 여자는 기억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늘 생각했대. 왜 나는 잠만 자고 오면 여기에 막 몸에 상처가 있고 막 옷도 찢어져 있고. 왜냐면 되게 험한 곳을 2km를 막 뛰어갔어. 오는 거야. 이런 거죠. 그래서 근데 목류병은 바깥에 안 보이죠. 안 보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마지막 보는 사람이 누구야? 가족이거나 나잖아. 그렇지. 정확히 얘기했어. 가족이거나 아니면 거울 속에 나잖아요. 그러니까 집안에서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나가 아니고 바깥에 있었던 사람이 여러분하고 눈이 이렇게 딱 마주쳤어? 그러면 여러분 집 앞을 초자연적인 힘으로 서성이기도 하고 그리고 담을 넘기도 한답니다.
자, 그래요. 자기였겠지. 그래서 그렇대. 그래서 이거는 믿거나 말거나. 야, 그래도 많이 안 놀래는데? 진짜 많이 안 놀래는데? 자,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잠깐 쉬고요. 자, 3번 18주자. 자, 일로 들어갈게요. 잠깐 쉬겠습니다.